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계속 전기 설비를 이야기합니다. 동희야, 응?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대표적으로 이제 전봇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했을 거야. 그래서 뭐 전선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잡아줘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전봇대를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지성 같은 거나 지주 뭐 이런 거에 대한 규격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뭐 전반적으로 이 전봇대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 공부하는 건 이 전봇대에 이것저것 달아놓잖아. 대표적으로 전선도 달아놓고 그리고 변압기도 달아놓는데 그거 외에도 그 전봇대에서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가 있어.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비단 이건 이제 전봇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기를 고압으로 이렇게 받는 곳이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좀 큰 건물, 공장 같은 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220V, 380V의 저압이 아니라 애초에 22,900V로 전기를 받아서 그 자체 안에 수변전실이라고 하는 장소에 변압기를 두고 거기에서 저압으로 바꿔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저압으로 바꾸는 그 수변전실에도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런 설비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그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배전용 기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개폐기라는 게 있고 차단기라는 것이 있어. 그런 이야기 같은 것도 좀 해보고 뒤에 가서 이제 필회기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할 텐데 어쨌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전기 설비에서도 꽤 중요한 거고 또 이런 거는 실제로 우리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빠가 나름 사진 같은 거 몇 장을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잘 이해를 하면은 시험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래. 자, 먼저 이야기할 게 개폐기야, 개폐기. 개폐기라는 단어에서도 알다시피 열릴 개, 닫힐 폐, 즉 회로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열고 닫는다. 스위치. 그렇지. 바로 개폐기가 스위치야, 스위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전기 스위치 하면은 조명을 껐다 켰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스위치라는 것을 좁게 이렇게 범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텀블러 스위치 하면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통상 전기에서의 스위치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 개폐기를 이야기를 해. 그래서 개폐기도 크게 이제 6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단록이라는 게 있어. 단록이. 이 단이라는 거는 이제 끊을 단. 우리 뭐 어디 절단 났다.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과나 아니면 어떤 연락 관계를 단절했다 할 때 끊을 단. 로는 뭐겠어? 로 길이지. 그치. 길로. 길을 끊었다 해갖고 이제 영어 약자로 DS. Disconnecting Switch. Disconnecting이 뭐게? 연결 안 되는 거. 그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잖아. 결국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 같은 거는 우리가 미리 좀 봐줄 필요가 있어. 부하 전류 개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첫 구절에 있고 부하 전류를 개폐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개폐기로 고압이나 특고압 수전 설비 계통에서 수용과 인입구나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고 설비 계통의 보수, 점검 시 차단기를 개방 후 전로를 완전히 개방 분리하거나 접속을 변경할 때 사용. 이거 오빠도 처음 공부할 때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 일단 부하 전류를 개폐할 능력이 없는데 왜 이걸 사용했나? 근데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는 기계들은 일반 220V, 380V 같이 저압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전압인 고압, 특고압에서의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전류가 조금만 흐르더라도 워낙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력 자체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을 시키려면은 애초에 이제 큰 차단기 같은 걸 두는 게 맞고 이 단로기를 비롯해 뒤에 나오는 어떤 개폐기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걸 차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큰 고압의 전류를 차단하게 되면은 불꽃이라는 게 뻥 나거든. 이런 불꽃도 꺼주는 역할까지 해야지 차단기인데 이 단록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하가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전기가 흐르는 것을 잘 끊지는 못해. 애초에 끊을 능력이 없다 이거야. 부하 전류 개폐 능력이. 그런데 왜 사용을 하냐? 이거는 약간 시각적인 게 있어.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고압의 전류가 막 흐르고 있는데 차단기를 딱 내려갖고 전류를 끊었다? 근데 그 차단기를 내렸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게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느낄 수 있지. 물론 검전기 같은 것도 다 테스트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단로기를 딱 열어 놓으면은 물리적으로 눈에 딱 보인단 말이야. 전기가 흐르는 곳이 딱 열려 있구나. 그러면은 아
회로가 열렸으니까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겠네. 이런 시각적인 효과 같은 걸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작업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류를 먼저 차단해야 된다면 차단기를 통해서 전류를 차단하고 나서 단로기를 열어줌으로써 완전히 회로가 분리된 걸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돼. 거꾸로 전류를 다시 투입하려면은 단로기로 통해서 먼저 회로를 연결해주고 나서 차단기를 올려줌으로써 전류를 흐르게 해줘야 돼. 거꾸로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바로 단로기를 열었다 하면은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전봇대나 이런데 갑자기 찌지지직 하고 뭐 번개 모양으로 막 그 전기 흐르는 것 같은 모양 본 거 있지. 그런 현상이 실제로 생겨. 강제로 끊어버리는. 그래서 단로기의 가장 중요한 거. 부하 전류 개폐 능력은 없지만은 설비 개통의 보수 점검 시 차단기를 개방하는, 즉 차단기를 먼저 이렇게 내려서 전류를 끊고 나서 이렇게 쓰는 거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 접속을 변경할 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차단기를 내린 상태, 즉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한 상태에서 뭐 A 회로로 가야 되는 것을 B 회로로 바꾸거나 이럴 때도 단로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단로기와 차단기의 차이점 같은 거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고, 선로 개폐기 LS 이거는 그냥 좀 비슷해. 단로기랑 마찬가지로 부하 전류 개폐 능력이 없다. 부하 전류 개폐 능력이 없다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부하 전류 개폐하는 능력 자체가 대단한 거야. 뭐 굉장히 높은 전압에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는 것을 끊고 다시 이어주고 이러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도 부하 전류 개폐 능력이 없고, 부하 전류를 개폐하지 않는 장상에서 사용하는 것에서 66kV, 달리 말하면은 66,000V 이상 특고압 수전 설비 계통에서 수용과 인입구에서 차단기와 조합해서 사용한다. 이 차단기와 조합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했듯이 실제로 전류를 끊고 연결해 주는 것은 차단기지만은 그와는 별개로 이제 육안으로 확실히 전기가 끊어졌나 아닌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보안상 책임 분계점 등의 선로의 보수 점검 시 차단기를 개방하고 전로를 완전히 개방한다인데, 여기에서 보안상 책임 분계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일반 집에 보면은 오빠가 지난 강의에서 듣던 인입구 알지? 그 집 옆에 딱 전기가 붕괴가 돼서 여기는 한전이 관리하고 여기는 집주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고압 역시도 그렇게 인입구와 비슷한 걸 책임 분계점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의 선로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선로 개폐기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차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차단기를 내리고 나서 바로 이런 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해서 단로기와 굉장히 비슷하다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부하 개폐기. 이거는 LS가 아니라 LBS 해서 여기에서 영어 단어에 브레이커라는 단어가 들어가. B. 브레이커라는 것은 결국 차단기와 되게 비슷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차단기의 영어 단어를 CB 해서 서킷 브레이커라고 써. 서킷이 뭐냐? 회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브레이커라는 걸 일본식 발음으로 브레카 막 그러시는데, 이 부하 개폐기라는 것은 앞서 말한 단로기와 선로 개폐기와 달리 정상적인 부하 전류는 개폐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정상적이라는 거는 그 해당된 전격에 맞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 정도의 전기량 갖고는 끊거나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그런데 고장 전류라는 것은 차단을 못한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 고장 전류를 차단 못한다는 게 대표적인 고장 중에 큰 것이 바로 단락사고, 합선이라는 거. 오빠가 예전부터 그랬잖아. 단락이 일어나면 굉장히 대전류가 흘러서 열이 엄청 발생해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대전류 있잖아. 사고로 인한 그런 걸 가리켜 바로 고장 전류라 그래. 그러니까 통상 사용하는 전기는 끊을 수 있지만은 어딘가 전기 사고가 나서 엄청 큰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못 만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또한 수변전 설비 인입구 개폐기로 아까 말했듯 대문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삼상 부하의 경우 전력 퓨즈 용달 시 결상 방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삼상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개의 상 그리고 하나의 중성선으로 보통 이루어져서 삼상 사선식이 많은데, 여기에서 어떤 과부하 같은 거나 과전류로 인해서 퓨즈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하나의 상이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의 상이 죽게 되면은 전기 중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런 것을 가리켜 결상사고라 그러는데, 이런 결상사고 같은 것도 어떤 예방하고자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제로 전봇대 위에 네모난 상자같이 딱 생겨 있어. 바로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라는 것은 그 전기 사고 난 부분을 알아서 딱 체킹을 해가지고 그 부분의 전류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이런 상가 건물이 있어. 그런데 여기는 한전에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저압 전기가 아니라 고압을 이렇게 넣어줘. 22,900V짜리 이렇게 넣어주고, 당연하지만은 이 전봇대에서 또 다른 전봇대로도 이렇게 가고 또 여기저기 막 공급을 해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건물에서 전기 사고가 났어. 뻥 일어나니까 이 대전류가 이걸 타고 거꾸로 딱 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선을 타고 가서 여기 저기 연결된 데를 다 건드리면은 사고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 전봇대 이쯤에다가 딱 달아.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그래서 이 사고 고장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이걸 통해서 여기서 딱 차단이 돼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전기를 쓰는데 문제가 없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 과부하나 지락 사고, 지락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뭐 누전 같은 게 되겠지. 이럴 때 고장 구간만 신속 정확하게 차단 또는 개방을 해서 고장 구간을 분리하기 위한 거고, 특고압 수용과 인입구 등에 사용한다. 이게 뭐냐? 이렇게 고압으로 이렇게 주는 곳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니클로저와 섹셔널 라이저, 이거는 얘네 둘이가 항상 쌍으로 같이 다녀야 돼. 우리 그 쌍으로 같이 다닌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은 둘이 힘을 합쳐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은 둘 다 하나씩 뭔가 부족하니까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 같은 걸 잘 알면은, 먼저 니클로저 자체는 배전선로 보호용 차단기 겸 개전기로 사고 발생 시 사고의 검출 및 신속한 고장 구간에 자동 차단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폐로라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차단기 같은 걸로 인해서 끊어지잖아. 그걸 다시 연결해 주는 걸 재폐로라 그래. 회로란 게 뭐야? 회로를 서로 붙인 상태,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반대말이 개로인데, 재폐로라는 건 다시제를 쓴 거야. 그래서 끊어진 것도 다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장치로 섹셔널 라이저와 조합해서 사용한다 해서 니클로저, 영어 단어 니클로저가 뭐야? 다시 닫을 수 있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회로를 연결해주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니클로저는 자동 차단 기능도 있고 재폐로도 가능하다, 이걸 알아두고, 그의 친구 섹셔널 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 고장 전류 차단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니클로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 대신 얘가 할 수 있는 게, 부하 측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고 횟수를 감지해서 선로의 무전압 상태에서 선로를 개방 분리하기 위한 개폐기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니클로저가 이렇게 전류를 차단해주고 다시 연결을 해주는데, 이 섹셔널 라이저는 그런 역할은 못하겠지만은, 이게 진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전류를 끄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고장이 나는지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 카운터를 해준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차단 동작 횟수를 기억해서 정정된 횟수에 도달할 때 그때 자동으로 개방을 해서 니클로저가 완전히 개방되기 전에 먼저 선로를 개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니클로저가 시도 때도 없이 열고 닫고 그래버리면은 그만큼 많은 어떤 비용과 시간이 든단 말이야. 다시 재투입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이렇게 쉽게 열고 닫고를 못하게 이걸 감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쯤 되는 거가는 고장이 아닌 것 같아. 일단은 그냥 전류를 써도 되는 것 같아 하다가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 보니까 뭔가 위험하다. 그래, 니클로저 네가 좀 도와서 아예 이 고장 전류를 차단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녀석이지. 그래서 얘네 둘이는 같이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방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빠가 그 사진을 준비했어. 그래서 공통점이 뭔지 알 것 같아? 공통점? 잘 모르겠지. 하나같이 세 가닥의 선을 사용할 수 있는, 즉 삼상기주. 여기도 이렇게 세 가닥,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세 가닥, 여기도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세 가닥 다 세 개씩 있어. 그러니까 전기의 기본은 삼상인 거야. 그리고 전봇대에서도 고압 쪽은 삼상, 세 가닥의 선이 지나가잖아.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세 개의 이런 부싱으로 돼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공통점인데, 뭐 결정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모두 다 어떤 그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혹은 수용과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장치인 거지.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가정집에는 절대 볼 일이 없고 뭐 전봇대나 수변전실 결국에는 변압기를 이렇게 보호하고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앞서 말했던 단로기 부와 전류 자체 개폐하는 능력은 없어.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서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회로가 붙은 상태인데 요 녀석을 이제 차단기를 통해서 전류를 차단하고 이걸 이렇게 딱 벌려놓잖아. 이렇게 벌려놓으면은 눈으로 딱 봐도 회로가 끊어졌구나. 전류가 흐르지 않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부하 개폐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부하 전류는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있어. 그러지만은 이것 또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열어놓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파워퓨즈 같은 거거든. 이 녀석이 용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인해서 전류가 끊어진 걸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고리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쭉 잡아당기면은 눈으로 딱 봐도 전류가 끊어졌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 하고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압으로 이렇게 전기를 받는 곳에 내부에 뭐 과부하가 됐던 지락 사고가 됐던 이런 사고가 났으면은 그 사고로 인한 것이 그 다른 건물까지 피해를 줄까봐 이 신호등 마냥 더 이상 오지 마 하고 딱 차단을 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이제 전봇대 같은데 네모지게 딱 달려 있어.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봐도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뭐 희미하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런 게 있고 이 섹셔널 라이저와 니클로저 같은 경우는 쌍으로 서로 다닌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니클로저 같은 경우는 든든하게 이렇게 그 사고 전류 같은 게 있으면 차단도 역할을 해주는데 그냥 막 차단해 주는 게 아니라 섹셔널 라이저가 실제로 이것을 차단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그동안의 어떤 이슈 같은 것을 체킹하다가 이 니콜로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니콜로저가 그때 가서 동작해 준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같이 다닌다 보면 돼.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이야기한 녀석이 어떤 그 변압기를 비롯한 전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에 에피터즈에 갔다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차단기야, 차단기. 차단기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딱 들어봐서 알겠지만 전류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압 쪽의 차단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차단기 같은 거 동이 이렇게 떨어질 때 본 적 없지. 오빠는 전기 작업하면서 되게 많이 보는데 이 차단기가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탁 떨어지게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이 저압인 경우에도 차단기 쪽에 불꽃이 폭 튀어. 희미하게 막 파란색 불빛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가정집에 쓰는 전기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도 불꽃이 튈 정도인데 고압, 특고압 같이 큰 전기를 쓰는 곳에서도 차단기를 딱 내리게 되면은 그 불꽃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 불꽃이 근처에 딴 데 불타기 좋은 거에 옮겨보면 그게 화재의 원인이 되지. 그래서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소호 능력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방금 말한 그 불꽃을 가리켜 아크라 그래, 아크. 그래가지고 그 불꽃을 빨리 꺼주는 능력, 그걸 가리켜 우리가 소호라 그래, 소호. 그래서 불꽃이 생기더라도 안전하게, 신속하게 빨리 꺼주는 것. 그래서 이 아크 소호 능력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차단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를 보면 부하 전류의 개폐, 즉 전기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거를 연결했다 끊었다 역할도 할 수 있고 과부하, 단락, 지락 전류 같은 모든 고정 전류도 차단할 수가 있고 그 소호 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여기서 말하는 소호 매질이라는 게 방금 말했듯이 그 불꽃 자체를 꺼줄 수 있게 해주는 매질에 이렇게 있단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6개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 자, 이거는 우리가 외우는 게 좋겠다. 자, 진공, 가스, 유입, 공기, 자기, 기중. 여기에서 좀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진공과 공기와 기중이야. 특히 공기 차단기와 기중 차단기 같은 경우는 영어의 약자조차도 굉장히 비슷해.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자. 진공 차단기라는 것은 그 진공, 그것도 고진공 상태에서 전자의 고속도 확산에 의해 차단한다. 이게 차단한다는 게 단순히 전류를 차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류를 차단하면서 생기는 불꽃, 즉 아크 자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차단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차단기에서 전부 다 차단한다는 거는 그 아크를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하게 차단한다면은 진공 차단기는 말 그대로 고진공, 즉 진공이라는 것을 이용을 한다 이거야. 진공이라는 거는 공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가스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가스가 불꽃과 닿으면 터지는 걸로 알잖아.
그래서 옛날에 뭐 LP 가스가 터져가지고 뭐 집이 날아갔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뭐 어떤 LPG 뭐 액화 석유 가스니 LNG 뭐 그런 천연 가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고성능 절연 특성을 가진 SF6 이걸 가리켜 육불화학이라 그래. 이 가스를 이용해서 차단하는데 이 SF6 즉 육불화학 가스의 특성 같은 게 이렇게 5가지로 오빠가 적어놨어. 이거 외우는 게 좋을 거야. 이거 시험에 정말 나오기가 좋아. 객관식으로 다음 중 SF6 가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전기로서는 정말 좋아. 무색, 색깔도 없어, 무치, 냄새도 없어, 무독성, 불연성, 불에 붙지도 않아. 그리고 소호 능력이 공기보다 약 100배에서 200배 정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불꽃이 발생했는데 이 꺼지는 능력이 공기보다 훨씬 뛰어난 거야. 차단기로서는 최고지. 그리고 공기보다 절연 내력이 2.5배에서 3.5배 정도 크다. 아니 공기 자체도 어느 정도 절연 내력인데 이보다도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류가 다른 데로 새지 않게 막아준다는 역할이고 열 전도율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그 변압기 같은 데 들어가는 절연유 있잖아. 그거보다도 훨씬 가벼워. 그러니까 SF6 즉 육불항 이 가스는 전기로서는 최고의 가스인 거야. 근데 얘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알아두는 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기도 해. 예전에 오빠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뭐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게 프레온 가스를 이용을 해서 남극에 구멍을 뚫고 있어요. 펭귄이 뭐 이렇게 살 곳이 없어져요. 막 그런 거 들었는데 그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서 지금은 이제 이를 대체하는 가스로 뭐 드라이에어 같은 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육불화학 가스가 좀 퇴출되는 분위기는 맞아.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좋은 가스다. 전기 측으로 보면은. 그리고 유입 차단기. 지금 오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 영어 약자 같은 것도 같이 꼭 외워도 50이라고 하지. 이게 뭐겠어. 예전에 우리가 변압기에서도 유입 변압기 기억나지? 기름을 넣은 거라 그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단기긴 차단기인데 기름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아크 자체를 절연유를 통해서 이렇게 끄는 거야. 앞서 말했던 그 절연유 자체가 절연 성능을 갖고 있는데 그냥 막 찌끄리듯이 뿌리는 게 아니라 절연유를 분해하면은 그게 굉장히 작은 어떤 원자 형태 같이 나눠지면 그로 인한 어떤 가스가 생기잖아. 그 절연유의 가스를 통해서 아크를 끄는 역할을 하는 게 유입 차단기고 공기 차단기. 이건 이제 진공 차단기와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영어 약자 잘 봐도 ABB인 거. 왜냐면 뒤에가 나오는 기중 차단기랑 굉장히 역할이 비슷한데 영어 약자가 달라. 이거는 에어 블래스트. 이게 뭐냐? 한마디로 공기를 불어내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거 생각하면 되겠다. 뭐 생일이든 크리스마스든 케이크에다가 촛불을 꼽잖아. 그치? 그걸 우리가 끌 때 어떻게 해? 응, 촛불을 이렇게, 그치? 호흡 불지. 후 불면 꺼지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크 자체로 공기를 후 불어넣어서 껐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기 차단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부는 뭐 후하는 걸로는 안 꺼지지. 안 꺼지기보다는 오히려 별 도움이 안 되지. 그래서 10기압 이상의 압축된 공기. 그러니까 압축된 공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자동차 같은데 타이어 이렇게 공기 넣는 것이 대표적으로 압축된 공기거든. 그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후 불어넣는. 그러니까 굉장히 세.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 그 산 같은 데 내려오면은 뭐 신발이나 옷 털으라고 그 치 하고 공기 뿌리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단시키는 게 바로 공기 차단기인 거고 자기 차단기라는 것은 이 자기라는 게 결국 자석의 그 자기야. 그래서 마그네틱 블래스트를 쓴다. 그래서 MBB. 대기 중에 전자력을 이용을 해갖고 아크를 소실내로 유도를 해서 냉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석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기중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공기 차단기와 비슷해. 영어로는 에어 서킷 브레이커. 이것만 딱 봐도 공기 차단기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중 차단기라 그래서 공기 중에서 차단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소호실이라고 아예 그 불꽃 자체를 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아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단한다 이렇게 쓰는 건데 다만 단점으로는 고압에서도 3.3kV 즉 3300V 이하에서만 사용이 되지 그보다 큰 고압이거나 아니면은 특고압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변 전시 같은 데에서 어떤 짝을 많이 보게 되냐면은
그 특고압 22,900V 이런 차단기는 보통 진공 차단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저압 계통에 갈 때는 공기 차단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VCB 그리고 AB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뭐 가스 차단기를 쓰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진공 차단기가 그 고압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것을 실제로 오빠는 많이 봤어. 자, 그리고 변압기의 보호기구. 방금 전에 오빠가 말했지만은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단기 같은 것을 설치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 차단기 말고 개폐기에서도 퓨즈 같은 것을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 그 퓨즈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일회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번 딱 달아놨는데 전기 사고 같은 게 나서 딱 끊어지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전력 퓨즈와 그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는 그 COS 이렇게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그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전력 퓨즈 같은 경우에는 6.6kV, 즉 6600V 이상의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변압기 용량이 300kVA 이상에서는 반드시 채용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 퓨즈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전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컷아웃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딱 보면은 알겠지만은 25kV 이하 변압기 용량 300kVA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그 웬만한 시내에 있는 전봇대의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용량 자체가 300kVA가 안 되는 게 많아. 대표적으로 뭐 100kVA 3개를 달면 그때가 300kVA인데, 그걸 초과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전력 퓨즈를 사용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뭐 75kVA 3개를 단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25kVA잖아.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컷아웃 스위치를 단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가지고 이 둘에 대한 어떤 차이, 그리고 전압 이런 거 같은 것은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것도 오빠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서 찍은 건데, 방금 말했던 그 진공 차단기와 기중 차단기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래가지고 실제 이렇게 생겼어. 차단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보는 두꺼비, 집에 있는 분전반의 그런 차단기 같이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오빠 얼굴보다 되게 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무슨 박스같이 딱 있어갖고, 이 녀석에서 이렇게 이제 전기를 차단하고 그 뭐 아크 같은 게 생기면은 그걸 꺼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덩치가 제법 있고 비싸기도 엄청 비싸.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입 차단기를 쓰는 것을 못 봐서 오빠 외국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구해왔는데, 이게 다 기름통이야. 이 안에 절연유가 들어있어가지고, 전류 삼성이잖아. 외국도 삼성 쓴다. 그걸 차단을 할 때 이 안에서 바로 그 절연유의 가스를 이용해서 아크를 끄면서 차단하는 방식인 거고, 이 SF6 가스가 이렇게 이제 가스관이 있으면은 이곳에 이제 SF6 즉 육부랑 가스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가스 차단기다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은 잘 받았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피레기야, 피레기. 동의는 그 피레기와 피레침에 대한 것의 차이를 알아? 몰라. 쉽게 말을 하면은, 나도 처음에 전기를 배울 때는 피레라는 단어만 듣고는, 피가 뭐냐면은 피한다, 뇌. 바로 낙내. 그치. 낙내라는 것. 이 뇌라는 게 이제 번개를 말해. 낙내라는 단어라는 것은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말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번개와 천둥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번개가 빛이라면 천둥은 소리야. 사실 천둥 소리가 우르르르 막 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기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건 없어. 근데 무서운 거는 그 번개라고 하는 빛이야. 그게 이제 쭉 떨어져 가지고 어디 건물을 때리거나 그러면은 건물의 그 순간적인 그 대전류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어. 그래갖고 산에 있는 나무 중에 가끔씩 뭐 벼락 맞아서 불탄 나무 같은 게 나오잖아. 그게 뭐냐? 벼락에 있는 그 대전류 때문에 불에 타버린 거거든. 마찬가지로 전기 설비나 이런 데에서도 당연히 벼락을 맞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전에 강의에서 얘기했다시피 전봇대 맨 꼭대기층에는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선을 하나 걸어갖고 벼락으로부터 전봇대의 고압선과 저압선 그리고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꼭대기 쪽에 이렇게 돌침형으로 뭔가 뾰족하게 있는 게 벼락을 거길 대신 맞아주라 이거야. 그게 바로 필의 침이야, 침. 침이 뭐야? 뾰족하게 있는 것을 침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피레기는 그렇게 뾰족하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수변전실 같은데 달려있는 설비야. 이거 오빠도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어. 피레침하고 피레기가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피레기를 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오빠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줄게. 예를 들면은 이제 피레침은 그 좀 애가 못된 게 교회를 싫어해. 이렇게 교회가 있다. 그런데 벼락이 빵 이렇게 내리찐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부분인 십자가 종탑 같은데 딱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십자가 종탑 꼭대기를 보면은 이렇게 닭발 모양으로 피레침을 이렇게 딱 달아놔. 대신 맞아달라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딱 맞은 전류가 그냥 십자가 맞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피레도성 같은 걸 이용해서 땅으로 딱 가서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어서 땅에서 이렇게 딱 그 벼락의 전류가 흘러가는 구조다. 마찬가지로 전봇대의 가공지선도 그런 역할을 해. 근데 이 전류가 땅에 갔으면 이제 영원히 뭐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 전류는 뭔가 기어다니기를 좋아해가지고 슬렁슬렁슬렁 막 기어다니다가 이 교회 옆에 어떤 상가 건물이 있어. 상가 건물도 있고 이 상가 건물도 당연히 접지를 했겠지. 그러면 이렇게 슬렁슬렁 가는 녀석이 여기 뭔가 있다 해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갖고 이 상가 건물의 전기시설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 상가 입장에서는 억울해. 응? 우리가 벼락을 직접 맞은 것도 아니고 저 근처에 있던 교회가 벼락을 맞았는데 그 교회에 흐르는 그 뇌전류, 즉 벼락으로 인한 전류가 우리 상가 건물에 있는 전기시설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설치하는 게 바로 피레기인 거야. 그래서 낙뢰 시 발생하는 이상 전압으로부터 고압 전류 및 주상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 장치다. 그러니까 직접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렇게 땅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도 전류로부터 보호하는 거고, 그 피레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따로 이렇게 또 접지 공사를 해. 왜냐? 그렇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 전류를 다시 빼줘야 되잖아, 땅으로. 그래서 접지 공사를 하고, 그럼 피레기를 어디에다 설치를 하냐? 이 네 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동의가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겠어. 시험에 내기 너무 좋지 않아? 다음 중 피레기의 설치 장소로 적당하지 않은 곳은 하면서 나오는데, 이걸 그래서 오빠가 얘기한 게 처음에는 되게 이해가 안 갔었어, 이런 것을. 왜냐면 머릿속에서는 계속 피레침하고 헷갈렸거든. 근데 이 피레기는 전기 설비라 그랬잖아. 그래서 발전소나 변전소 모두 전기로서는 되게 중요한 데 아니야. 이런 데에 인입구와 인출구에도 설치를 하고,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 전선. 가공전선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전봇대 쪽에 있는 그 변압기의 고압이나 특고압 측에도 피레기를 달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고공맞는, 이게 글이 좀 잘렸는데 수용가의 인입구를 얘기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2,900V로 직접 받는 뭐 공장이나 상가 건물 큰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달아야 된다. 그리고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거, 이거는 전봇대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땅속으로 전기가 흐르는 곳이 지중화 구간인데 거기와 서로 만나는 지점, 이런 데도 달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 뜬금없이 어떤 뭐 건물 꼭대기 옥상에다 그냥 단다 뭐 이런 게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데에 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외워두고. 그리고 피레기의 전격 전압 하면은 피레기에서 이제 이상한 전류 같은 것, 그러니까 이 번개로부터 생기는 전류 같은 것이 이상한 전류잖아. 그런 것을 이제 다시 땅속으로 방전을 시켜야 하잖아. 그때 이렇게 흐르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방전하고 나서도 남는 게 정상 전류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속류라 그래. 근데 이 속류로 인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단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 이 속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최고로 허용하는 교류 전압을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라 해서 이렇게 표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는 그런 값 같은 것도 우리 동의가 꼭 외워야 될 거야. 이런 것도 시험에 내기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 원리 같은 것만 오빠가 설명해 줄 테니까 외운 거는 확실하게 외우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피레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이거야말로 진짜 피레침과 좀 비슷한 얘기야. 그래서 앞서 오빠가 말했던 그 교회 같은데 꼭대기에 이 닭발 모양으로 있는 거, 이 피레침을 돌침 방식이라 그래. 그래갖고 선단이 뾰족한 금속 도체를 옥상 등에 설치하여 뇌격을 흡입. 뇌격이라는 거는 벼락으로 인한 충격을 말해. 그거를 이렇게 흡입하고 대지로 방전시키는 방식. 이게 대표적으로 바로 피레침 같은 게 이런 것을 말을 하지. 그리고 이 뾰족한 것 자체를 벼락이 딱 가기가 좋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닭발 같은 모양으로 만든 것도 그냥 멋있으라 만드는 게 아니라 벼락을 빨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운동장 같이 넓은 공터에 갈 때 절대로 우산 들고 가지 말라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그게 뭐냐면 우산 끝이 뾰족하잖아. 글로 이렇게 벼락이 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런 공간을 만든 게 피레침인 거고. 용마루 위 도체 방식. 동이는 용마루가 뭔지 알까? 모르겠는데. 이 시골집 같은 거 보면은 뭐 이게 이제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뭐 기와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 기와 옆에 이렇게 뭔가 막 모양새로 이렇게 있는 게 있어. 그걸 용마루라 그래. 근데 여기에 이제 도체 방식으로 놓는다는 거는 이런 건물은 특별히 높은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그 어떤 그 집 지붕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체를 놓는 거야. 인위적으로. 그러면은 벼락이 딱 맞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도체니까 전류가 흐르게 좋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이제 이 용마루의 도체 방식이 좀 옛날 방식이라 그런다면은 요즘 지어지는 건물 중에 어떤 뭐 고도 제한이 있거나 피레침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건물 옥상에 난간 같은 데다가 일부러 도체를 놔가지고 벼락이 쳤을 때 그 도체를 맞고 지면으로 흘려보내게. 이거 오빠 실제로 가서 사진 찍은 게 있어. 뒤에 가서 자세히 보여줄게. 실제로 그 사진을 보면 이해가 바로 갈 거야. 그래서 이를 수평 도체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케이지 방식 같은 경우는 케이지가 뭐냐? 상자 같은 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고양이 여울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때 쓰는 그런 망으로 된 상자 같은 걸 말하잖아.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벼락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것을 그런 망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이온 방사형 피레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한 그 피레침 같은 그 뾰족한 부분에서 이온을 방사를 시켜가지고 이 벼락으로부터 떨어지는 전류 자체를 방전시키는 방식이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못 봤지만 그냥 이런 방식이 있다 이런 것만 알아두면 되고 마지막으로 오빠가 이제 이 피레 방식에 대해서 사진을 준비한 게 있어. 자, 둘 다 오빠가 찍은 사진이야. 나만 사람 같은데? 아주 정확해. 오빠가 그 있는 사무실 옥상에서 찍은 건데 이게 그 사무실 건물이 아니라 옆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피레침을 이렇게 달아놨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벼락이 쾅 하고 치잖아. 그러면은 이 피레침이 여기 돌침부 맞아갖고 이렇게 싹 흘러서 여기 보면 전선 같은 게 있을 거야. 이 접지선이지. 이래갖고 땅속으로 확 보내는 역할을 한 게. 그러면 이게 돌침 방식이야? 이게 돌침 방식을 말하고 좀 전에 오빠가 말했던 그 수평 도체 방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건물은 따로 피레침이 없는데 여기서 잘 보면은 이렇게 옥상 난간으로 이렇게 알루미늄식으로 이렇게 도체가 있고 여기 이게 애자야 또 이게 뭐냐 벼락이 꿍 치면은 이 도체를 막게 돼 있는 거야. 도체의 성격상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지. 그렇게 흐르는 전류를 땅속으로 보내버리는 방법. 이게 수평 도체 방식, 이거나 용마루이 도체 방식.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뭐 책에 있는 설명만 딱 보고는 막연하지. 고마워 오늘도. 벌써 강의가 끝났네. 여튼간에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재밌을 수 있어. 재밌진 않아. 미안. 자, 여기까지 공부하는 고생 많았고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해줘잉. 하나 둘 셋. 파이팅!